안녕하세요, 윤호입니다. 오늘의 주제, 윤호의 판알바. 급여가 한 달 만에 3번 올랐다? 알바하기 나름입니다. 이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이유는, 주된 목적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편의점에서 그렇다고 열정적으로 너무 과하게 해달라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너무 시간 때우기 하듯이 그냥 물건 정리만 하고 손님만 받고 그렇게 끝나라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제가 급여가 한 달 만에 3번 이상 올랐습니다. 제가 편의점 직영점에서 일하다가 가맹점주가 처음 왔을 때 솔직히 두려움이 많이 떨었었습니다. 그때 가맹점주에 대한 이렇게 안 좋은 의식을 많이 밝힐 때였기 때문입니다. 왜냐면 그때 당시에 편의점 가맹점주가 아베생들한테 화장실에도 잘 못 가고, 화장실에 가도 휴지 쓰는 거에 대해서 너무 아까워하고, 뭐 이렇게 핀잔이나 이렇게 좀 대시를 너무 안 좋게 하는 거에 대해서 많이 영향을 받다 보니까 제가 솔직히 겁이 좀 많이 났었습니다. 부전적인 시각도 있었고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저는 실제로 일해보니까 전혀 그런 게 없었습니다. 저는 실제로 직영점에서 FM들을 배웠던 사람이었고, 그때 당시에 저는 1년 6개월 동안, 그러다가 이제 2년 동안 이제 가맹점주님한테 처음 접해서 만났을 때는, 첫 가맹점주였을 때는 그 부부였습니다. 아주머니와 그 사장님 아저씨가 있었는데, 저는 점주님을 점주님이라 부르고 아저씨를 사장님이라 불렀습니다. 그 사장님 같은 경우는 주로 학교 선생님이셨는데, 저녁 시간 다 돼서 와서는 이제 야간 근무, 이제 물건 내릴 때 제가 주로 많이 와서 도와드리고 그랬었는데, 여러분 진짜 여러분이 하기 나름입니다. 편의점 알바 시급이 오른다는 거는 참 대단한 일인 겁니다. 그때 당시 제가 한 달 월급이 월수금 물건 들어올 때였고, 그때 당시 기준입니다. 그때 원래 10시 와도 되는 건데 물건이 주로 9시에 들어왔는데, 제가 연세 많으시고 이제 아버지 어머니뻘 된 분들이다 보니까 저도 열정적으로 솔직히 일을 할 마음으로 이렇게 온 겁니다. 그때는 막 저도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제가 60년 동안 백수 생활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하는 그 기준이나 왕성함이 진짜 만만 장난 아닐 때였거든요. 제 스스로가 그때 혼자 일을 할 때였고, 그래서 점주님들이나 사모님이 물건을 갖고 내리는 걸 바에 차라리 내가 직접 가서 도와드리면서 하고, 검수도 하고, 물건을 솔직히 어차피 내가 다 정리를 해야 되니까 나에 맞게끔 이제 물건을 내려놔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일찍 갔던 거거든요. 그리고 청소가 제일 중요했습니다. 청결함. 그래서 저는 청소를 하고 나거나, 그 라면 쉴 때 국물 버리는 라면 국물통 버리거나 라면 청소를 하고 나면요, 저는 항상 사진을 찍었어요. 그리고 점주님한테 보고하듯이 문자를 사진 갖게 보냈고요. 그러니까 안 보인다고 해도 뭐든지 열심히 하는 그 모습과 그 행동들을 증거 자료를 남겨서 보고하듯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과 신뢰를 그분들한테 주게 된 거죠, 저도 모르게. 그리고 저 스스로도 그때 당시에 일할 당시에 뭐 눈속임이거나 손장난을 절대 치진 않았습니다. 제 스스로 정직하게 일을 했고요. 그리고 점주나 그 사장님들이 먼저 이렇게 총선을 하려고 하거나 뭔가 걸레를 잡는다 싶으면 제가 오히려 동료하듯이 뺏어서 제가 다 스스로 다 했습니다. 그리고 점주가 시키지 않는 이상은 될 수 있으면 제가 알아서 스스로 챙겨서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청소 같은 경우도 새벽 3시에 한 번 하고 6시쯤에 한 번 더 했습니다. 그리고 손님이 라면을 먹고 가거나 시식대에서 음식을 드시고 가시면 무조건적으로 가서 손걸레질을 했습니다. 그리고 손걸레질 한다고 해서 어차피 집에 가기 전에 어차피 돈 만지고 난 후에 손 깨끗이 씻고 로션 바를 거니까 뭐 그렇게 고무장갑까지 일일이 다 껴가지고 할 정도는 아니었으니까요. 따로 뭐 피부병이 오를 필요가 없었죠. 어차피 자리에 와서 또 손 씻으면 되니까. 그리고 걸레질은 항상 라면 시식대 쪽에 항상 음식을 드시거나 라면을 드시고 나면은 항상 손님들의 그 음식 잔여물도 항상 늘 남게 돼 있습니다. 진짜 그거는 깨끗할 수가 없어요. 그럴 때마다 항상 미리미리 싹싹싹 미리 빨리빨리 가서 선발적으로 이렇게 하고, 그리고 설날 때 피서 때는 될 수 있으면은 일을 했습니다. 특히 설날 때 같은 경우는 많이들 빠집니다. 제사도 있고 하니까. 근데 저는 솔직히 저희 부모님한테 이해를 시키고 양해를 구하고, 오히려 저는 제가 집에 장남인데도 불구하고 미리미리 얘기를 해드리고 미리미리 이렇게
편의점 알바를 일을 하고 그랬습니다. 그때가 손님이 좀 많이 없긴 없더라도 그것도 매장은 절대 셔터를 내리거나 문을 닫아놓아야 되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일을 했습니다. 땜빵 근무라도 했습니다. 설날이건 주말이건 신년 때도요. 근데 단 그런 적이 있었어요. 꼭 비서 때만 되면은 알바분들이 거의 99%가 다 간뒀습니다. 간뒀어. 핑계를 대면서.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저밖에 없었는데 저도 여름 휴가를 갈 뻔할 뻔했는데 그때 당시에 오히려 저희가 그 외삼촌분께서 이렇게 돌아가셨어요. 심근경색으로. 그래서 오히려 제가 아버지 모시고 이제 갔었어야 되는데 어머니는 공장일 때문에 너무 바빠서 못 가실 때였고, 근데 저도 갔어야 되는데 저마저 빠져버리면 편의점에 일할 사람이 진짜 아무도 없는 거예요. 가뜩이나 오전 근무 오후 근무 다 비서 때문에 다 막 그만둔다고 하는 애들이 대부분 많았고, 그 편의점 일하는 애들 대부분 보편적으로 생각하는 게 뭐냐면요, 한두 달만 일하면 대부분 그만두는 경우가 많았어요. 3개월 안에 그만두거나. 왜냐면 큰 목돈을 이렇게 모아놓고 이렇게 한 번 그만두고 또 따로 또 딴 데 또 편의점 알바 일을 하거나 다른 일을 하면 되는 인식을 많이 갖고 있을 때다 보니까 그 책임감이 많이 없을 때였거든요, 젊은 분들이. 근데 그때 저는 어머니한테 오히려 막 그거 막 우리 집 편의점이 오히려 집보다 상황이 더 안 좋다는 얘기를 하면서 오히려 저는 그렇게 했었고, 나중에 좀 한가로울 때 외삼촌 그 묘자리에 가서 너무 사죄드리시 인사드리고 기도하고 많이 좀 제스처를 했었죠. 왜냐면은 그 외삼촌 때 가끔씩 어머니랑 외가 때 가면은 절 많이 챙겨주신 분이 그 외삼촌 분이셨는데, 제가 이제 그 조카로서 좀 많이 그렇게 했다는 것에 대해서 저도 좀 죄송하게 생각했죠. 그리고 여러분이 하기 나름입니다. 저는 솔직히 어떻게 해서 3개월 한 달 만에 진짜 3번 시급이 올라냐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세요. 첫 달에 처음 그 가맹점주 제가 밑에서 일할 당시에 잠시만요. 지금 뭐가 떨어지는 소리가 났는데, 뭐가 떨어졌는데 이게 뭔지 모르겠네. 아무튼 제가 처음 점주님한테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이게 생방의 이게 녹화의 묘미입니다. 묘미.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제가 한 달에 시급이 3번 연속 올랐던 이유가 뭐였냐면은, 처음 그분들에 대해서 솔직히 제가 긴장을 하고 좀 저희가 불안을 했습니다. 왜냐면은 악덕 업주거나 혹시나 근무자들 너무 너무 일에 부려먹기만 하고 자신들 손 놓고 일하시는, 일명 그때 당시에 한창 안 좋은 사건이 뭐였냐면 열정페이였습니다. 열정페이. 그런 걸로 인해서 많이 안 좋은 일만 더 곱절을 시키고 돈은 돈대로 많이 안 챙겨주는 막 그런 악덕 업주일 줄 알았거든요. 근데 실제로 일을 해보니까 전혀 그러지 않았어요. 저도 오히려 점주님은 어머니 아버지라 생각하고 일하고 도움을 하고, 예, 거의 이렇게 일을 열심히 했죠.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시고 진짜 거짓말 안하고 정확히 딱 일주일 딱 지나자마자 저를 많이 겪어보시고 저에 대해서 이렇게 매장에 가서 관리하고 청소하는 걸 보시고는 한 주 딱 지나고 나서요, 너 일 열심히 하고 잘하는 거 보니까 내가 시급 올려줄게 이러더니 뜬금없이 갑자기 확 올려준 겁니다. 저야 고맙죠. 그때 시급 올려준다면. 그때 당시 한 달 그때 기준 돈으로 받아봤자 90만원 정도 겨우 딱 벌 때였거든요. 그때 당시 기준입니다. 그러다가 또 한 일주일 또 지나고 나서 또 점주님이 또 저한테 느닷없이 저한테 그러는 겁니다. 너 너무 일 열심히 하고 내가 봤을 때도 따로 이렇게 매장을 믿고 맡길 만큼 내가 걱정이 없다. 그리고 선인중에서 간헐적으로 너를 찾으면서 너에 대한 친절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는 거 보니까 믿고 너한테 편의점 아예 맡길 만큼 괜찮다 싶으면서 또 올려주셨어요. 그래서 그때 120인가 받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3개월쯤 됐을 때 저한테 정확히 딱 3개월이 아니다, 딱 한 달 됐을 때 점주님한테 저한테 이런 제의를 하시더라고요. 너 편의점 알바 하지 말고 차라리 우리가 야간을 한 명 더 뽑을 테니까 너 편의점 여기 관리하는 일 하지 않을래? 쉬운 거다. 그냥 와서 물건 재고 파악 검수만 해주고 물건 정리는 이제 알바도 시키고 너는 다음날 아침에 와서 잔돈 준비해주고 한 준비금 해서 해주고 그리고 본사에다 돈 입금하는 것만 해주면 된다.
매장 관리하는 일을 하지 않겠냐, 대신 월급식으로 해서 한 달에 150 주겠다 이러더라고요. 그때 그 150이 그때 당시 진짜 어마무시한 돈이었거든요. 그때 당시에 또 월급식이잖아요. 근데 제가 좀 생각을 해본다 그랬어요. 왜냐면 저는 편의점 알바를 일을 하러 온 거였고, 일한 지 어느덧 지각점 때 1년 6개월이 했고, 여기서 이제 일한 지 몇 개월밖에 안 됐는데, 한 달도 거의 안 돼가고 있는데, 딱 겨우 한 달 됐고, 근데 갑자기 시급을 그렇게 올리고 다가 또 이렇게 해보니까 집에 와서 생각 좀 많아졌습니다. 처음엔 할까라고도 생각을 했는데, 제 여동생을 통해서 제가 편의점 알바를 하게 됐잖아요. 그래서 여동생한테 이걸 좀 상의를 해봤더니 여동생이 하는 말이, 오빠 생각을 좀 잘 열심히 해봐야 된다고, 고민을 해봐야 된다고. 그러니까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이게 오빠가 올라가면 올라간 만큼, 매장을 관리하는 만큼 책임감이 너무 커지고 세진다. 혹시라도 편의점에서 뭐 잘못된 일이라도 있으면 오빠가 총괄적으로 책임을 지는 사람이 돼버린 건데, 오빠 이름 하에 이제 가끔 이제 재고조사라는 것도 나오고, 본사에서 이게 뭔가 준비해야 될 것도 있고, 뭐 손을 많이 타야 되는데, 요즘 말로 말하면 FC 같은 일을 제가 또 하게 된 건가 된 거잖아요. FC가 주로 본사에서 나와서 그 지역에 있는 편의점들을 다 관할해서 제대로 매대 잘 꾸며져 있는지, 물건은 제대로 정리되어 있는지, 그런 걸 체크하러 오신 분들 같은 걸 하는 건데, 그런 일을 오빠가 덩달아서 하게 되면 오빠가 너무 힘들어지니까, 돈도 돈이지만 적당한 한에서만 해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듣고, 저희가 그 다음날 점주한테 가서 다시 한번 양해를 구하고 2차까지만 이제 월급 받는 식으로 하면서 알바로 남겠습니다 하고 얘기를 했죠. 그때 당시에 그 점주께서 저한테 심지어 그 주변에다가 집을 하나 얻어다 줘서 저 거기 살면서 거기 편의점 알바 일을 할 수 있게끔 해준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때 거기 제가 일하던 데가 신사 가로수길이었거든요. 그때 한창 핫프레스가 되지 않을 당시다 보니까 집값이 그렇게 센 편이 아니어서 심지어 제가 살 집을 막 알아봐 준다고 할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저한테 믿음과 신뢰가 되게 강했던 거죠. 저는 그만큼 전주님한테 믿게끔 했고, 그에 맞서서 저는 이렇게 행동을 했던 거고요. 여러분, 편의점에서 전주님한테 밉보이고 안 좋고 의심을 하는 짓을 하지 마시고요. 될 수 있으면 일은 착실하되 열심히 하시고, 점주님이 말하지 않아도 알아서 스스로 이렇게 찾아서 일을 하시는 방법으로 수동적으로 이렇게 움직이셔야 됩니다. 그래야 인정을 받고, 그에 맞게끔 뭐 급여가 한 달 만에 오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며칠 사이에 신뢰감이 쌓다 보면은 나 자신에게 모든 직책과 모든 걸 이렇게 주는 경우도 있죠. 단 이것만은 하지 마세요. 가끔 이제 점주들께서 몇몇 저도 이런 것 때문에 좀 많이 힘들고 좀 일을 하는데 좀 골치도 아팠지만, 발주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일하다 보면은 네가 한번 이거 해보지 않을래 이러면서 넌지시 이제 발주를 이제 시키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는 원래 하지 마십시오. 원래 해도 되는데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이건 책임감이 너무 극심한 거라서, 예를 들어서 푸드라든지 우유를 발주를 한번 해보지 않을래 이러면서 이렇게 동료에서 이렇게 시키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발주라는 개념이요, 물건을 시키는 거예요, 기계상으로. 예를 들어 참치김밥 몇 개, 우유 몇 개 이런 식으로 시키는 경우 시키다가 나중에는 잘한다 싶으면은 일반 물건들도 전반적으로 시키게 하면요, 여러분들 일하는 거 진짜 힘들어집니다. 지치고. 여러분들이 해야 될 거 딱 3개밖에 없어요. 물건 정리하고, 손님 받고, 그리고 청소. 딱 3가지만 하면 되는데, 점주들이 욕심삼아 자신들이 해야 될 일을 알바생한테 시키는 경우가 있어요. 점주들이 하는 일의 주된 관점이 뭐냐면은, 알바생 관리도 있지만은 물건 발주를 하고, 그리고 은행에다가 본사에다 돈을 송금해야 되는 거, 하루 일했던 일을 돈 송금하는 그거밖에 없습니다. 근데 점주들이 그거 발주조차도 알바한테 맡겨버리면요, 더 이상 하는 게 없어요. 나중에 점주들이 무슨 일까지 시키냐면요, 본사에다 돈을 입금하는 것조차도 시켜요. 저 예전에 마지막으로 있을 당시, 그때 뚝배기 깨지였을 때 당시 편의점 알바할 때 직영점에서 일했던 분이 저희 편의점 알바를 잠깐 임시로 점주를 있을 때, 그분이 저한테 돈까지 본사에다 입금하는 일까지 시켰어요. 그것까지 굳이 안 해도 되는데 퇴근하는 길에 시켜가지고 했습니다. 심지어 그거는 점주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알바생한테 절대 그거 시키지 마십시오. 아무리 믿지 않은 이상 웬만하면 점주들이 그거 맡기진 않아요. 돈까지는. 왜냐면 큰 돈이잖아요.
그날 전날 밤에 일했던 돈을 본사에다 입금을 하는 걸 시키는 건데 그걸 맡긴다는 건 대단한 믿음과 신뢰가 그만큼 쌓였다는 거죠. 저는 그것 때문에 저는 퇴근길에 은행에 들러서 돈을 입금하고 그랬고, 따로 돈 받지도 않았어요. 그때는 보수도. 원래 그게 한마디로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건데, 만약에 그런 제의가 들어오신다면 절대 하지 마십시오. 특히 발주. 잘못하면 오발주에서 물건이 많이 시켜지게 되면요, 물건이 갑자기 들어오는 경우도 있지만 원래 들어오는 기준량보다 너무 많이 들어와 버리면요, 그쪽 물류센터에서 전화가 와요. 이거 혹시 잘못 시킨 거 아니냐, 물건이 더 오버돼서 들어왔다면은 실제로 점주가 전화를 받으시면은 수정을 해서 중간에 차단해서 덜 들어오게 할 수 있는데, 그걸로 인해서 책임이 이제 전가되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될 수 있으면 발주나 본사에서 이제 돈을 입금해야 된다면서 돈 붙이라고 이렇게 시키는 경우가 있어요. 그건 절대 하지 마십시오. 그게 아무리 점주들이 믿고 의지한다 해서 그 알바생들한테 그런 것까지 부가적으로 시키면요, 알바 입장에서 하는 일이 더 늘어나는 거예요. 더 바빠지고. 요즘 알바 일하시는 분들은 제가 몇 번 저보다 한 10살 아래 사람들하고 일해봤고, 더 아래인 사람들 일하면 느낀 게 뭐냐면요, 이분들은 시간 때우기 식으로 마음을 갖고 와요. 일도 안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심지어 편의점 알바 일하면서 뭘 많이 느꼈냐면은, 출근하면서 들어오면서 인사라고 하면 들어오면서 라면 시식 때나 뭐 옷 갈아입고 나오면서 매장 한번 훑고 나오면은 진짜 과간도 아니에요. 라면 식 때는 항상 라면 스프 찌꺼기랑 막 국물 먹은 끈적거림 다 그대로 있고, 쓰레기통들을 이렇게 메어 터져서 밖으로 삐져 나와 있어요. 그 왜 그러냐, 그렇게 관리를 안 하고 있어요. 청소도 안 해요. 바닥도 안 닦아요. 심지어 옷 갈아입고 나오는 중간에 물건 상태를 보면은 물건도 페이스업도 안 해놔요. 채워놓지도 않아요. 그냥 시간만 때우다 가는 거예요. 손님 오면 물건 팔고 그냥 앉아만 있다고 가는 거예요. 스마트폰만 쪽쪽 만지기만 하고 움직이진 않아요. 오전 점심 근무자 같은 경우는요, 오전 근무 스윙 오전 근무자 같은 경우는 물건이 빠진다 싶으면 족족족 채워야 돼요. 땡겨 놓거나. 손님이 많이 있고 번겁게 많다 싶으면은 못 채울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땐 땡겨라도 나누세요. 그리고 다음 근무자가 오기 전에 될 수 있으면 돈도 미리미리 맞춰 보시고요, 돈이 빵꾸 났는지 안 났는지 보시고, 그리고 물건 정리도 제때 해주시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청결함입니다. 청소를 해주십시오. 저는 편의점 알바 일하면서 여기가 제 공간이고 제 방이라고 생각하고 저는 매일같이 청소를 했어요. 진짜. 라면이요, 보편적으로 먹고 갈 때도요, 스프를 뜯는다 싶으면 무조건 스프는 뿌려지게 돼 있어요. 잔여물이라도요. 라면을 호로록 먹다 보면은 스프가 묻을 때가 있어요. 진짜 좋으시고 착하신 분들은요, 다 닦아놓고 먹은 음식물 다 버려놓고도 가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선임들은 안 그래요. 그냥 그러는 냅두고 가요. 왜? 어떤 마인드로 왔다 가시냐면은, 이거 니네 월급에 다 포함된 건데 니들이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인식을 갖고 하고 가세요. 식당에서 좋다도 먹고 가면은 식당 그대로 냅둬놨듯이 편의점도 그런 식으로 하고 간다 이 말이죠. 거의 90%가 거의 그래요. 특히나 더 그래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청소를 안 해놔요. 물건도 안 정리해요. 시간만 때우다 가는 거예요. 심지어 계산대에 가끔 아이스 커피나 뭐 따로 뭐 물건 사가다 보면 그 음식물이나 잔여물 묻어놓은 거 있는데도 눈에 보이는데도 안 치우고 가요. 요즘 편의점 알바분들 대부분 다 그래요. 시간 때우기 마음으로 하고 왔다 가요. 그래서 편의점 알바가 제일 쉽다고 생각하는데, 절대 그런 마음 갖고 마십시오. 그러면 시간 더 안 갑니다. 저는 오히려 야간에 일할 때 손님이 안 오면은 솔직히 불안하고 더 초조하고 시간 안 가는 걸 진짜 절실히 느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편의점 알바 일할 때 DMB를 틀어놓고 일했어요. 이게 잘못된 건 아닌데 왜 그랬냐면은, 거기에 시사 프로나 그 뉴스 프로를 많이 틀어놓고 일을 했어요. 그건 저는 보는 경우도 있었지만은 될 수 있으면 귀로 많이 일했어요. 물건 정리할 때 귀로 들었고요. 손님이 올 때도 소리를 좀 줄여놓고 이제 물건 정리하고 일을 했어요. 그거 왜 그러냐? 그 상대방 손님한테 부각을 시켜놓는 거예요. 아, 얘는 약간 그런 인식을 갖게 해줬어요. 어른스럽구나. 얘는 좀 연륜이 있는 애다 보니까 저런 방송을 보면서까지 하면서 일을 하는구나, 그런 걸 알게 되더라고요. 심지어 저는 일을 하다 보니까 오래 일을 하고 남았다 보니까 손님들이 자주 오신 분들 중에 대부분이 저 사장인 줄 알고 점주인 줄 알고 물어봐요. 알바 맞냐고. 여기 직원분이세요? 여기 사장님이세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 많았어요. 저는 솔직히 그럼 얘기했어요. 알바라고 안 했어요. 솔직히 알바라고 하면은
안 좋게 보더라고요. 더 우습게 보고 내려보고 깔려보고, 그러다 보니까 저는 거의 대부분 직원이라고 얘기했어요, 일부러. 아니면 점주님 아는 지인이라고 얘기하고. 그러면 함부로 못 대해요. 진짜 요즘 우리나라 사람 손님 심리가 뭐냐면요, 알바라고 하면은 우습게 보는 경우가 있어요. 겨우 알바 주제, 그런 식으로 대응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손님한테 빗대어 보이지 않고 진짜 막 우습게 보이지 않으려면요, 그렇다고 몸에 문신을 하고 막 근육 우락부락 키우라는 게 아니에요. 몸에 얼굴에 칼집 내고 그러는 게 아니라 손님한테 어떻게 대하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저는 솔직히 일하면서, 편의점 일하면서 손님한테 칭찬 아닌 칭찬도 많이 들어봤고요. 심지어 제가 없는 다른 근무자가 일할 때도 손님이 저를 찾게끔 하는 그런 마인드 일을 했어요. 진짜 그 친절함과 그 배려는요, 직접 스스로가 나와야 돼요. 그냥 물건만 팔고 계약 나오면 얼마 그렇게 던져놓듯이 이렇게 물건 쌓아놓지 마시고요. 대략 저 사람의 물건을 어느 정도 많이 산다 싶으시면은 미리미리 봉투 꺼내서 펼쳐놓고 미리미리 가격 찍으면서 넣어놓으세요. 라면을 사간다 싶으면 라면 개수에 맞게끔 젓가락 챙겨주시고요. 맥주를 사거나 음료수를 사면은 그거에 맞게끔 대용량 빨대를 챙겨주세요. 빨대로 맥주 드시는 분들 있습니다. 특히 여성분들도 그러니까 그렇게 해주시고요. 만약에 음료수 캔이나 숙취 음료수 캔 사다 보면 간헐적 이렇게 잔여물이 묻어있을 때 있어요. 그러면은 죄송합니다 손님 이러면서 물 한번 씻어서 드리고요. 과일을 파는 몇몇 과일 파는 가게들이 있으면은 여쭤보세요. 손님 한번 씻어 드릴까요? 원래 씻겨 나오긴 하지만은 집에 가서 씻어 먹는 분들 있지만 그거 하나만도 감동해요. 대부분 계산대 옆에나 뒤편에 그 세면대가 있으니까 그 세척을 해주십시오. 물로 한번 흔들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봉투에 담아서 넣어 주시고요. 그럼 그거 하나에 진짜 배려가, 감동이 엄청 많아서 다시 찾아옵니다. 그리고 행사용품이 있으면 항상 전에도 얘기했듯이 1+1이나 2+1 있으면 항상 챙겨주시고요. 만약에 여분이 없으면은 명수증을 2장 뽑으셔서 한 장에다가 자기 이름하고 못 챙겨갔다고 그 이름 써놓으시고 매장 도장 찍어주시고 챙겨주시면서 그 행사하는 한 달 안에는 오셔야 됩니다 얘기를 하십시오. 그러면 그분이 또 그거 갖고 오면은 그때 매장에 있는 물건 챙겨주시면 되고요. 그런 식으로도 조금이라도 하나 더 챙겨주려고 손님들한테 대응을 하시고요. 그렇게 응대하시면은 진짜 단골이라는 거는 그냥 자주 온다고 해서 단골이 아니에요. 다시 찾아오게끔 하는, 자신이 하기 나름에 따라 달라지는 겁니다. 알바하기 나름입니다 진짜. 알바한다고 해서 무조건 가서 그냥 물건 팔고 물건 정리하고 그걸로 시간 끝이라고, 일 다 끝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손님이 많이 오고 적게 오고 문제가 아니라요, 편의점 알바 일을 하면서 물건 정리를 하고요, 청소를 하고, 또 손님이 없으면 페이스업도 하고, 페이스업 나중에 한 번에 몰아서 해도 되지만 될 수 있으면 바로바로 해주십시오. 보기 좋게. 이빨 빠진 것처럼 있으면 보기 흉하잖아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청소입니다. 청소, 청결함, 그게 진짜 중요합니다. 그리고 5번째는 자기 외모, 용모, 단정도 중요한 것도 있지만 몸 자체에서 뭐 담배를 피신 분들이면 담배 쫓는 냄새 없애십시오. 될 수 있으면. 그렇다고 진한 향수를 뿌리라는 게 아니라 옷에다 뿌리는 뭐 페브리즈나 방향제 같은 거 한두 개 정도 갖고 다니면서 뿌리시고요. 아니면은 몸에서 땀이 많이 나신 분이면은 땀 냄새 좀 덜 나게 하는, 약하게 하는 향수 조금 뿌려주셔서 일을 하시면서 진짜 센스 있고 향기롭고 다시 편의점에 다시 찾아와서 제 이름을 거론하거나 제 이름 명찰에 있는 이름을 거론하면서 자신을 찾을 수 있는 그런 가게를 운영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하게 달렸습니다. 여러분하게. 그리고 점주님한테 어떤 신뢰와 어떤 믿음을 주느냐에 따라서 진짜 이 급여라는 게 진짜 오를 수 있고 없느냐 차이가 다른 겁니다. 아무리 최저임금이 정해져 있다 해도 더 챙겨주느냐 안 챙겨주느냐에 이렇게 달라진 겁니다. 제가 여태까지 편의점 알바를 쫙 하면서요, 점주분들한테 단 한 번도 지적질을 당한 적도 없고요, 단 한 번도 너 이거 해줄래? 이런 말조차 들을지 않게끔 저는 제 스스로가 다 했습니다. 그 사람이 있다고 해서 그 점주님 앞에서 하는 신용을 하라는 게 아니라 본인 스스로 그 일을 찾아서 일을 하시고요. 진짜 자신 스스로가 정하세요. 시간을. 이 시간대 손님이 좀 뜸하고 없네? 그럼 이때 냉장고에서 음료수 좀 갖고 와서 온장고에 따뜻한 음료수 좀 채워놓을까? 그렇게 하는 경우도 하시면 되고요. 아니면은 이 시간에 손님이 없으니까 청소 좀 해놓을까? 청소하십시오.
그리고 라면 시킬 때 특히 음식물 먹는 데는 무조건 지저분하게 돼 있으니까요. 한 병이건 두 명이건 삼각김밥 하나 먹고 가고 라면을 하나 먹고 가거나요. 항상 거기를 걸레질 해주십시오. 그리고 손걸레질 했다고 그냥 그럴 거 단번하고 그냥 버려두지 마시고요. 그 계산대 뒤편에 물 쓸 수 있는 세척하는 데 있잖아요. 거기 가서 빨래비누 해가지고 닦으십시오. 빨래비누조차 없으면 점주한테 얘기를 해서 빨래비누 하나 챙겨달라고 하십시오. 아니면은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매장에 빨래비누 파는 거 있잖아요. 그거 사무실 가서 소모품 등록하는 데가 있어요. 소모품 등록을 해서 그거 썼습니다. 빨래비누. 심지어 저는 고무장갑도 안 끼고 일했어요. 여름이건 겨울이건. 진짜 음식물 쓰레기 바구니 있는 음식물 라면 찌꺼기 버릴 때도 저는 고무장갑 안 꼈습니다. 왜? 지저분한 거 아닙니다. 찝찝한 거 아닙니다. 근데 왜 그랬냐면은 어차피 집에 가기 전에 한번 손 씻을 거 아니에요. 비누 칠해서 손 씻을 거 아니에요. 비누가 비출이 안 돼 있으면 전주한테 비누 좀 하나 갖다 놔달라고 하면 비누 갖다 줍니다. 비누로 손 씻으세요. 그러면 됩니다. 그리고 집에 갈 때 어차피 여태까지 만졌던 돈통에 있는 돈, 그리고 물건 정리패스하면서 만졌던 먼지들 손에 다 많이 묻어 있을 겁니다. 그 상태로 집에 가실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 손으로 얼굴도 만지고 본인도 손으로 뭐 만지면서 먹을 텐데. 그러니까 집에 가기 전에 돈 다 맞고 전달사항 다 전달하셨으면 손 한번 깨끗이 씻고 핸드크림 손 쫙 바르고 집에 가십시오. 그럼 기분 진짜 뿌듯합니다. 그리고 두 번 다시 점주님한테 따로 전화와서 너 이거 비는데? 너 이거 어떻게 됐는데? 이런 말 안 들어도 되니까요. 그리고 절대 점주님 입에서 이거 해줬으면 좋겠어, 이것 좀 해줄래? 이런 말 나오기 전에 자신 스스로 일을 찾아서 하십시오. 좀 한가하다 싶을 때 그 시간에 맞춰서 매장 청소하십시오. 그거 힘든 거 아닙니다. 그것도 하루에 다 해달라는 거 아니에요. 하루에 나눠서 하십시오. 그것도 오전 근무자가 할 시간에 해야 될 게 있고 야간에 일하는 사람이 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근데 오전이나 오후는 대부분 낮에 많이 돌아다니는 사람 유동인 거 많다고 해서 손님 많아서 안 되겠다 싶으면 야간에 좀 한가하다 싶으면 새벽 시간에 해 주십시오. 그러면 시간 진짜 빨리 갑니다. 여러분, 편의점에서 그냥 멍하니 앉아있고 그냥 게임하고 있거나 아니면 뭐 스마트폰 하고 아니면 그런 걸 하지 마시고요. 일단 시간을 때워야 되지 않습니까? 말 그대로 시간을 지나가게끔 때워야 되려면요, 첫째, 청소를 꾸준히 하십시오. 점주님이 입에서 머리 만찬 나오기 전에. 그리고 청소 전에 있는 사진 한번 찍거나 아니면 점주님이 없는 상황 속에서, 그러니까 청소를 하고 난 후에 찍으십시오. 그리고 라면, 시식, 음료수, 음식물 버린 데가 한 달에 한 번, 여름에는 보름에 한 번 냄새가 많이 올라올 때가 있어요. 그럴 때 한 번씩 사무실도 세척할 수 있는 데가 또 따로 있고 계산대도 있지만 대수에서 손님 없을 때 사무실 들어가셔서 라면 시식 그 통 같은 것도 깨끗이 닦으십시오. 그거 씻는 거 아닙니다. 기름 떼기 때문에 그냥 튀려나 뭐 그런 거 점주님이 비축해 두신 것도 있을 거예요. 그럼 그거 하시고 닦으시고 넣으시고 진열해 놓으시고 다시 재배치해 놓으시고, 그리고 사진을 찍고 점주님한테 오늘 몇 월 며칠 제가 이거 냄새 너무 올라서 청소 좀 했습니다. 아니면은 몇 월 며칠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시면은 점주님 입장에서는 매장 맡기는 거에서 되게 안정을 가져주십니다. 믿음을 주십시오. 점주님이 없는 상황에서도 이 사람은 열심히 이렇게 일을 하고 내 매장을 제대로 관리를 해주는가 하는 거 믿음을 주시면요, 한 달 안에 진짜 저는 3번 올랐지 않습니까, 월급이? 심지어는 매장 관리하는 일까지 직책까지 주어졌는데 저는 그 책임감과 그런 깜냥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오늘 것을 했고 꾸준히 부지런히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알게 모르게 점주님이 월급 날만 되면은 알아서 잘 챙겨 주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는 돈에 관해서 이렇게 신경을 안 쓰다시피 일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편의점에서 오래 남을 수 있었고 오래 일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제가 왜 편의점에서 알바 15년을 했겠습니까? 심지어 한 곳에서 13년을 일할 당시에도 점주가 계속 바뀌었는데 절 계속 컨택을 해줘서 절 계속 불러서 제가 계속 가서 면접 보고 또 바로바로 채용이 돼서 바로 일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저를 자주 찾던 단골분들이나 그리고 그 당시에 그 건물주가 자꾸 저를 불러서 저를 요청했습니다. 왜? 건물주가 왜 저를 찾았냐면은 저는 새벽 6시만 되면요, 그 수압으로 물을 쏴서 하는 호스를 가지고 매장 밖 안을 다 물청소를 했습니다. 그때 건물주가 나오는 그 입구도 물청소를 하면서 건물주 차를 항상 물로 씻었습니다. 제가 진짜
그러니까 건물주가 저를 적극 추천해서 저를 항상 얘를 꼭 써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점주가 저를 반영해서 제가 정확히 얘기하겠습니다. 세븐일레븐 신사 가로수길점에서 13년을 일했습니다. 점주님이 계속 바뀌기 때문에. 그 와중에 악덕 업주 딱 한 번 만난 적이 있었습니다. 어머니와 딸이 하신 분이셨는데 정확히 그분들은 딱 1년만 하고 간뒀습니다. 왜냐면 점주님들이 손님한테 막 봉투나 물건 줄 때 딱딱 집어 던져서 주고 막 심하게 싸우거나 심지어 건물주하고도 언쟁이 많이 있다 보니까 싸움 나는 바람에 저한테도 그렇게 살갑게는 안 됐지만 제가 알아서 따로 그 점주님조차한테도 여태까지 했던 점주들한테 대했던 것처럼 내 스스로 청소도 알아서 챙겨서 하고 알아서 물건 정리하고 페이스업도 하고 물건 정리하고 심지어 손님이 따로 추가적으로 뭐 시키는 거 있으면 저는 군말 없이 다 했습니다. 여러분 그거는 열정페이가 아니라 열정을 하는 게 아닙니다. 나 스스로가 그걸 찾아서 하게 되면요 점주들이 나중에는 저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많아지는 그렇다고 전 그걸 이용해서 뒤통수 까거나 따로 손장난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게 믿음을 주고 신뢰를 주셔야지만이 편의점에서 오래 일을 할 수 있고 오래 일하면서 시간을 빨리 흐르게 하는 그 즐거움을 알게 됩니다. 그냥 맹하니 앉아서 손님 받고 그냥 가고 나면 앉아서 꾸벅꾸벅 졸거나 아니면은 그냥 뭐 스마트폰 보거나 그러지 마십시오. 그렇게 해서 시간 때울 거면은 차라리 일을 하지 마십시오. 집에 있으십시오. 오히려 그 매장을 자기 방, 자기 공간이라고 생각하고 지내다 보면요 지저분한 걸 한 번 못 보게 됩니다. 저도 진짜 그렇게 됐습니다. 전자레인지도 항상 라면 돌리고 가시는 분이 있으면 항상 문 열어놓고 환기시켰고요. 그리고 냄새가 쩐내가 항상 많이 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제가 거기다 항상 집에서 먹다 남은 그 귤 껍질 있잖아요. 그거 갖고 와서 물에다가 한번 적신 다음에 전자레인지 정도에 넣어서 1분 돌렸습니다. 그럼 그 귤의 향긋한 냄새가 전자레인지에 쫙 뱵니다. 그러면 얼마나 냄새 좋습니다. 제가 가끔씩 저희 동네 가끔 편의점 가서 전자레인지 열려보면 쩐내 엄청납니다. 막 라면 냄새, 햄 냄새, 뭐 김밥 뭐 여러가지 합동도 짬뽕도 나면 그 음식 쓰레기물 냄새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편의점에 알바하러 갈 때 출근하면 제일 먼저 하는 게 전자레인지를 먼저 닦습니다. 저는. 그리고 항상 오픈해놔요. 일부러 오픈해놔요. 가끔 이제 손님들 중에서 친절하게 문 닫아놓으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가끔 이제 얘기를 손님 고맙습니다. 근데 제가 이거 환기시키려고 열어놓은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놔요. 솔직히 저는 지금도 아쉬운 게 왜 전자레인지는 환기되는 시스템이 없을까 이런 생각을 할 정도예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전자레인지를 닦으면 하면 항상 오픈해놔요. 오픈 환기를 시켜놓습니다. 다음 손님을 위해서 1, 2분만 오픈해놨다가 다시 닫아놓으면 되니까. 그리고 라면 시식 때는 음식물 시식 때는 항상 닦아 놓으십시오. 무조건 한 명이든 두 명은 뭐라 살짝 거기 거쳐서 먹고 간다 싶으면 무조건 흔적은 남게 돼 있습니다. 그럼 항상 닦으십시오. 항상 손걸레질로. 그 손걸레질 힘든 거 아닙니다. 그것도 힘들고 지저분하다고 해서 고무장갑 일일이 다 끼고 아니면은 어떤 데는 또 일회용 뭐 물티슈로 뭐 닦고 그랬다고 들었거든요. 근데 그런 거 하지 마시고 그거 효율적이지 못한다. 그냥 아니 그 걸레질 한번 하고 걸레 그 비누칠해서 빨래 비누 뭐 그 빨래하는 거 그 뭐 힘든 거 그거 전혀 힘든 거 아닙니다. 주로 닦는 게 그 찌꺼기 음식물 대충 닦는 거 그거 빼고는 없는데 그거 뭐 힘든 겁니까? 힘든 거 아닙니다. 그리고 라면 씹 때 매대 아래쪽은 항상 지저분합니다. 안 보여도 항상 걸레질을 하십시오. 대걸레질. 그것도 힘든 거 아니니까 그렇게 하시고요. 그리고 쓰레기 배출 시간대 되면 꼬박꼬박 배출하시고요. 그리고 종량제 뭐 그 뭐지? 재활용 특히 박스들을 많이 나오니까 박스들 될 수 있으면 다 바로바로 배출하십시오. 예. 박스만 또 주워 가시는 어르신분들도 많잖아요. 그 시간을 맞춰서 빼놓으시기도 하고요. 그런 배려심과 그런 신뢰와 믿음을 주신다면요. 급여가 한 달이 아니라 저보다도 더 빨리 일주일 안에 월급이 오르시는 경우도 있고요. 점주님한테 인정을 받기 시작하면요. 오히려 그걸로 이용해서 더 일을 더 부려먹는 점주도 있겠지만은 그런 분들은 거의 극소수입니다. 대부분 나의 자신의 입에서 얘한테 뭐 이거 해라가 시키라고 말이 나오지 않은 이상은 보편적으로 다 일을 열심히 한다 싶으시면은 그 점주들은 본인한테도 배려를 해줄 거고 그 배려에 본인들도 충성을 다하게 되는 거고 열심히 하게 되는 겁니다. 이건 열정페이 얘기가 아닙니다. 진짜 제가 그렇게 일을 했고 저는 무려 한 가게 한 지역점에서 13년을 일했습니다.
그리고 최근까지 마지막 일했던 데서는 2년밖에 어쩔 수 없이 일을 했던 거는 그 최근에 그 승리 게이트 때문에 저희가 타격을 받고, 그리고 나서 장사가 안 되니까 점주가 이제 매장을 넘기면서 전 점주랑도 얘기가 된 줄 알았는데 그 현 새 점주는 저하고 이제 커넥션이 안 맞아서 저는 더 일을 하고 싶었지만 일을 못한 형상에 대해서 지금은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이제 알바에 대해서 이제 팁이나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하면은 편의점 알바 하는 데 있어서 좀 더 생활하게 더 편리하고 더 쉬울 수 있는 걸 알려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야기 정보를 알려드리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도 하실 수 있습니다. 알바 하시는 분들 힘내십시오. 그리고 진상 손님 한 번밖에 왔다 안 오면 더 이상 안 옵니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시지 마시고요. 겁도 내지 마십시오. 본인 스스로가 손님한테 어떻게 응대하고 어떻게 대응을 하냐에 따라서 그 손님을 다시 찾아오게 되고, 그 손님이 단골이 되고, 단골이 되다 보면 어느 날 VIP가 됩니다. 그분들이 나중에 친구분들을 데려오시거나 아니면 그분들이 더 물건을 더 왕창 많이 사가지고 평생 단골 되다 보면 VIP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그렇게 만들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일을 하냐에 따라서 점주들이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급여도 오르는 것도 믿음으로 인해서 올라가게 되는 것도 되고요. 그리고 자신이 일하는 것에 대해서 부끄럽거나 창피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이 입고 일하는 이 유니폼과 이름이, 명성이 진짜 자부심을 갖게 합니다. 저는 지금도 어디 가서 편의점 알바하는 것에서 얘기를 하면은 저는 부끄럽게 생각 안 합니다. 제 나이가 이렇게 먹을 만큼 일했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진짜 부끄럽지 않습니다. 왜냐면 저는 그곳에서 1점 한 점 부끄럼 없이 일을 해왔다고 생각하고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시선과 여러분의 행동 하나하나에 좀 더 앞서가서 점주님이 입에서 뭔가 하길 바라길 원하는 거에 말이 나오기 전에 미리 요구를 해서 물어보시고요. 그에 대해서 행동을 하시고 일을 열심히 최선을 하시면은, 나에서 일하시면요, 시간 때우기 그거 순삭입니다. 오히려 모자라서 시간을 끊어서 나눠서 할 판이니까요. 괜히 가서 앉아서 그냥 멍하니 때리지 앉아 계시지 말고요. 손님은 손님 받고 물건만 받고 그냥 끝내지 마시고요. 꼼꼼히 청소도 해보시고요. 그리고 뭐 물건 상태가 뭔가 기계적으로 문제가 있다 싶으면은 그거에 대해서 멍하니 때리거나 이렇게 외면하지 마시고 남한테 미루지 마시고요. 점주한테 전화하시고 여쭤보시고 그 본사 차원에서 이렇게 고쳐주는 기관이 있습니다. 거기다 전화하셔서 요청을 하셔서 가게도 손수 고친데 또 알아서 스스로 고치게끔 하는 AS 하는 그런 것도 루트도 알아서 미리미리 유도리 있게 잘 하시면요, 점주가 인정을 해주시고요, 점주가 심지어 그거에 대해서 고마움을 표하기도 합니다. 진짜입니다. 이거는 제가 직접 그걸 많이 경험을 해봤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어떻게 하냐에 따라 달라지는 겁니다. 그냥 무조건 시간 때우시러 거기로 멍하니 때리고 앉아있거나 서서 있거나 손님만 받는 게 다 끝이 아니고요, 물건 정리하고 그런 것도 끝이 아니고 알아서 스스로 청소하시고 알아서 정리를 하시고 알아서 그거에 대해서 점주한테 인정을 받는 행동과 행위를 하시면은 이런 결과를 맞게 될 겁니다. 그리고 편의점에 대한 그 자부심과, 알바하는 건 부끄러운 거 아닙니다. 창피한 거 아닙니다. 그거에 대한 자부심이 생기게 되고 그거에 대한 용기가 생기고 그거에 대한 책임감이 진짜 추천해지고, 오히려 제가 거기 점주님이고 사장이 된 마음으로 일을 하게 되는 거니까요. 저는 여태까지 편의점 알바 일하면서 저는 그 공간이, 그 자리가, 그 시간과 그 날들이 저한테는 좋은 추억이었고 저만의 또 다른 방이자 집이었고 공간이었습니다. 행복한 공간이 되는 겁니다. 일하러 갈 때 난 일하러 가기 싫은데 일하러 갈 수밖에 없어, 이런 마음이 아니라 일하고 싶은 그 순간을 즐기게 되는 거니까요. 최선을 다하고 노력하는 모습으로 일을 하십시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편의점 알바, 오늘의 이야기는 여러분도 여러분 하기 나름에 따라서 급여가 오르고 점주님한테 인정받고 편의점에서도 점주님한테 잔소리 듣지도 않고 심한 말도 듣지 않고 손님한테 응대 잘해서 손님도 자주 찾아오게 단골로 맞아 할 수 있게 해줄 수 있는 게 여러분이 어떻게 하냐에 따라 나름이 달라지니까요. 최선을 다하시고
힘내시고 용기를 가십시오. 이거는 절대 열정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거기서 열심히 일하고 최선을 다하는 충성하는 모습을 점주한테 보여주고 인식시키게 되면요, 자신 스스로도 기뻐지게 됩니다. 내가 일하는 것에 대한 기쁨을 알게 되고요, 돈이 들어올 때 그 돈도 신경 안 쓰고 일하다 보면요, 잘 챙겨주십니다. 진짜 뭐 그걸 이용해서 막 땡땅하거나 아니면 반띵해서 월급을 챙겨준거나 그런 거 전혀 없으니까요, 꾸준하게 일하시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십시오. 그럼 여러분도 그 편의점에 일한 거에 대해서 자부심을 갖게 되고 빛나는 알바생이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윤호였습니다. 고맙습니다.